안녕하세요, 누카TV입니다. 오늘은 르노코리아의 XM3 E-TEC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기존의 XM3 거의 뭐 크게 바뀐 점은 없는데 유심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이뻐지고, 이 컬러도 하이브리드 전용 컬러라서 오렌지 컬러, 블루 컬러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쁘게 외형을 좀 바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신 가격은 비싸졌죠. 기존의 XM3가 굉장히 저렴한 이런 모델로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가격이 500만원 이상 쑥 올라가서 요거는 풀옵션으로 따졌을 때 한 3,600만원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곳곳에는 광택, 무광택 요거를 굉장히 많이 섞어놔서, 트림으로 보면은 인스파이어 최고급 트림, 기존에는 뭐 SE, LE 이렇게 더 낮은 트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 트림, RE, 인스파이어 두 가지, 고급, 최고급 두 가지 모델로만 특정을 지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졌고요. 그만큼 옵션은 굉장히 많이 넣어서 서운할 거 없는, 불편할 거 없는 굉장히 빵빵한 옵션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8인치로 타이어도 굉장히 어울리는, 꽉 차 보이는,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바뀌어서 E-TEC라는 꼬리표를 또 딱 하나 달게 됐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오렌지와 블루, 보기만 해도 청량감 있고, 양쪽에는 듀얼 머플러로 했는데 알고 보면 아래쪽에 이제 수도꼭지 요걸로 한 개만 딱 배기구가 내려와 있는 이런 형태고요. 보시면은 앞쪽에, 그리고 자랑하는 또 하이브리드 복합 17km/L, 그 다음에 도심에서는 17.4, 고속도로에서는 16.6, 도심에서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잘 나오죠. 1등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뒷자리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컴팩트한 작은 SUV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주 뭐 커진 거는 내부적으로는 커진 거는 없고, 적당히 4인 가족, 그 다음에 아주 성인 4인이 타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보시면은 위에 굉장히 전반적으로 지붕 루프 쪽을 전부 다 유광으로 싹 다 마무리를 해서 어느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이쁘고, 그 다음에 안팎에서도 굉장히 좀 화려하고, 옵션을 풀 옵션으로 넣어가지고 아쉬울 것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진을 보시면은 총에서 한 144마력 요 정도까지를 이제 내고 있는데, 엔진룸을 열어보면은 엔진은 1.6 자연흡기 MPI 엔진, 그래서 겨우 86마력, 그 다음에 모터가 나머지 한 49마력 정도를 내고, 모터가 두 개라서 또 작은 모터도 한 뭐 20마력, 15마력 이 정도를 좀 내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모터가 주가 되고 엔진이 부가 돼서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고속에서 가동을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 완전히 일본 방식이죠. 국산 방식은 엔진이 주가 되고 모터는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일본 방식, 뭐 토요타 방식이 그렇죠. 엔진이 주가 돼서, 요건 엔진이 두 개인데 주모터, 부모터 해가지고 1모터, 2모터라고 하면, 2모터는 주로 시동 걸 때나 아니면은 충전을 시키거나 배터리 충전용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주가 되는 모터, 요건 한 49마력짜리 모터가 주로 한 시속 60km까지 움직이고, 나머지 고속에서도 필요할 때는 조금씩 모터가 한 150km까지도 르노코리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때까지도 모터가 계속 움직인다 라는 부분을 갖고 있고,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하이브리드의 특징과 닮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르노코리아, 이게 원래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라는 회사가 주로 닛산하고 손을 많이 잡고 기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닛산에서 코치를 해준, 또는 르노의 F1 엔진에도 많이 들어갔던 그거를 이제 서로 조합을 해서 잘 협력을 해서 만든 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 1.6 MPI 4기통 요 엔진이 86마력 고작,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한 180마력까지 자연흡기니까 한 150마력까지도 낼 수 있는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86마력 밖에 내지 않아요. 이 차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서울에서 부산, 또는 그냥 매주 계속 왔다 갔다 진짜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신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좋은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차에 비하면은 뭐 니로
뭐 셀토스 이런 차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게 수동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스타일. 다른 차에 비하면은 이 트렁크 구간이 좀 크고 다른 차보다 한 20cm가 길다라는 이런 장점. 이 장점이 그래도 제일 차별화된 장점이죠. 역시 부드럽네요. 한 시속 60km까지는 전기 모터로 아주 소리 없이 짱짱하게 나가주는 그 느낌. 헐렁하게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초반 가속이 짱짱하다. 마치 뭐 터빈 또는 디젤차 몰듯이 좀 짱짱하게 나가는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출발한 부분이 좋고, 그 다음에 시속 60km부터는 웅 하면서 엔진이 개입하는 건 뭐 다른 하이브리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약간 높은 편이라서 운전하기가 좀 편리하고, 브레이크, 악셀 둘 다 좀 부드러운, 페달이 부드러운 편이고, 그래서 여성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구나라고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하이브리드, 토요타, 혼다라는 이런 브랜드 하이브리드하고 굉장히 느낌이, 성향이 비슷해요. 브레이크는 확 조금 더 잘 잡혔으면 좋겠는데요. 살짝 덜 잡히는 느낌.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숭 하면서 자연흡기 엔진이 계속 돌아가고, 이게 이제 엔진에 무리를 주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필요는 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직업적으로 막 서울 부산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해야 되고, 광주 찍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차 자체가 굉장히 잘 버텨주는 내구성 중심의 일본 성향을 지닌 하이브리드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다른 니로나 코나 하이브리드 뭐 이런 식으로 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처럼 국산 하이브리드, 특히나 터보 1.6 터보를 쓰는 하이브리드보다 내구성은 분명히 몇 배 더 좋을 것임에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게 1.6 자연흡기 엔진으로 불과 86마력 밖에 안 내주니까 얼마나 가진 힘보다 원래 한 130마력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86마력 밖에 안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뭐 한 5시간 연속으로 10시간 연속으로 달려도 굉장히 편리하다 라는 느낌을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카본이 쌓인다거나 엔진에 뭐 무리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주로 엔진이 주가 돼서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가 두 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차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14.5 정도에서 왔다 갔다 연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이시죠? 엔진이 오른쪽 위, 왼쪽 위가 배터리. 그래서 거의 배터리만 움직여요. 배터리로 아래쪽에 바퀴를 움직여주고, 바퀴는 다시 배터리 쪽으로 충전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전기차와 가장 가까운 이런 달리기를 한다라는 르노 코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왼쪽 부분에 이제 눌러주시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해서 셋까지 누르면 자연스럽게 앞차하고 부드럽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위쪽 거를 쭉 길게 누르면 10단위로 10km 단위로 쭉쭉 올라가서 앞차를 따라서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장거리에서 아마 서울 부산, 난 일주일에 2번 서울 부산 왕복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치면은 아마 이 차만큼 편할 차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숙성에 있어서는 조용하긴 한데 다른 차하고 비슷한 수준, 그 이상은 또 뭐 크게 아니라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흡음재 같은 걸 조금 더 뭐 문짝이나 바닥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발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살짝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옵션, 중앙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 세로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시프터 요게 또 있고, 나머지 오토 홀드도 있고요.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통풍 시트 버튼 한번 누르면 시트는 통풍하고 열선 시트 앞자리에 두 개 다 되고, 뒷자리 2열에는 열선 시트만.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거는 2열 시트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다는 거. 요거는 다른 차에 비해서 크게 장점이 내구성이 아주 좋다라는 거, 플러스 좀 뒷자리에 트렁크 내지는 2열에 좀 공간적으로 좀
넓다. 이게 4m 50cm를 조금 넘잖아요. 다른 차, 뭐 니로 코나 이번에 새로 풀체인지 1월달에 나올 이 차도 마찬가지로 4m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뼘이 넓은 이 차의 장점을 살리려면은 리클라이닝 요거 한번 넣어줬으면 좋을 텐데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전동 트렁크 안 되고 손으로 수동 트렁크여야 되고 요 정도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풀옵션 가까우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3,300대에서 풀옵션으로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고급 모델 R2하고 인스파이어 있는데 R2 모델이 3,094만원, 3,0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2,800~900만원부터 시작됐으면 어땠을까 라는 이런 아쉬움이 살짝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쉬운 부분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잘 타봤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